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매일 리듬 체조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었어요. 피아노 음악에 리듬을 맞춰 운동을 하죠. 저는 비록 매우 느리긴 하지만 인간은 진화한다는 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키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를 충분히 밟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아키를 걷게 한 운동의 힘은 어떤 것일까? 아키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 보육원은 원생 중 3분의 1이 뇌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다. 이곳에서는 피아노 박자에 맞춰 하루에 한 번씩 리듬 놀이를 하고 있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운동이 아이들의 뇌와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아키도 역시 매일 반복했다는 리듬 놀이란 무엇일까? 리듬 놀이는 먼저 몸의 균형과 대칭을 잡아주는 붕어 운동이 기본이다. 척추를 중심으로 몸을 좌우로 흔들어 장애아들의 비뚤어진 몸을 교정해주는 일을 한다. 이처럼 몸의 좌우차가 심하면 집착이 강하고 심한 불안을 야기하는 공황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붕어 운동 같은 등뼈 운동을 하면 이러한 좌우차가 상당히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신도 더욱 유연해지고 균형을 확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효과를 저도 실감하고 있어요. 리듬 놀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기가 발달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 몸을 뒤집고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걷는 동작까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걷기의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보육원 아이들 중에는 아키처럼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진 아이들이 여럿 있다. 올해 4살이 되는 카나타 역시 그런 경우다. 카나타는 보육원생들 중에서도 특히 애교가 많고 명랑해서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입학 당시 카나타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아이는 정상보다 작은 뇌를 가진 소뇌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카나타는 1살 때부터 이 보육원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모든 동작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사고 능력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하게 불안에 떨었고 자주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하염없이 울거나 화를 내거나 했죠. 그리고 생활 면에서 정상적인 단계를 잘 밟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도 씹는 행위를 못해 입원하기도 했어요. 걷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재 카나타는 비장애아들과 비교해 큰 차이 없이 걷고 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누구보다 유연한 몸을 자랑한다. 예상과는 다르게 사고력도 크게 뒤지지 않아 친구들과 지내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다. 아키와 카나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가진 뇌의 가능성은 어른보다 크다. 임신 3주째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뇌.
사람이 갖고 있는 1000억 개의 뇌세포는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다시 3세까지 급속도로 발달한다. 그렇다면 어린아기 때부터 운동을 하는 것은 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제작팀은 중앙대 체육교육과 전선의 교수팀과 함께 간단한 실험에 들어갔다. 먼저 생후 3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 1시간 동안 아기 마사지 체조를 실시했다. 아기 마사지 체조는 엄마가 아기의 몸을 골고루 마사지해주거나 아기의 팔다리를 대신 움직여주며 수동적인 동작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물었다가 천천히 쭉 다시 한번 천천히 쭉 물었다가 다시 다리를 제작팀은 아기의 뇌 활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기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각각의 동작에 아기의 뇌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체조 후 아기들의 뇌에는 인지활동 시 나타나는 감마파의 활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다른 부위보다 사고를 담당하는 두정엽에서는 더욱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발 마사지나 등 마사지나 배 마사지나 이런 동작들을 할 적에는 그 알파파, 보통 우리가 기분이 좋고 이완이 됐을 때 많이 나타나는 파형으로 알려진 그 알파파들이 좀 많이 높아졌고, 체조를 할 적에는 확연하게 그 감마파, 인지적인 작용을 하는 두뇌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그때 주로 많이 발견된다는 그 감마파 파형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운동은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두뇌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3세 이전 아기들의 뇌 발달에 운동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유는 뇌의 성장 속도와 관계가 있다. 인간의 뇌는 3세까지 폭발적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이후에 완만하게 발달하다 20세의 최고점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다면 뇌의 최초 발달 단계인 태아기에 산모의 운동량이 아기의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임신 말기에 해당하는 어미쥐에게 하루에 30분씩 빠르게 걷기에 해당하는 저강도의 운동을 일주일간 반복했다. 그리고 운동한 어미쥐와 일반 어미쥐에게서 태어난 새끼쥐의 두뇌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쥐들의 기억력을 알아보기 위해 전기 자극에 의한 수동 회피 검사를 시행해보기로 했다. 수동 회피 검사란 쥐가 자신이 경험한 전기 자극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이다. 실험 결과 일반 쥐와는 달리 운동한 어미쥐의 새끼는 전기 자극이 통하던 바닥을 기억하고 결코 밟지 않았다. 두 새끼쥐의 기억력이 이같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새끼쥐의 뇌를 살펴봤다. 운동한 어미쥐의 새끼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경성장 유발 물질인 BDNF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어미쥐의 운동이 새끼쥐의 뇌 기능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는 뇌 영양 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신경세포의 생성을 향진시켰고 그 결과 단기 기억력을 좋게 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면 증가한다고 알려진 BDNF라 불리는 신경성장 유발 물질은 최근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운동 시 근육이 수축 이완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이 뇌에 전달되면 신경성장 유발 물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가지는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우리의 뇌를 더욱 똑똑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